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도청 1층에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부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몰려든 직장인들로 넓은 로비가 북적입니다. 1년 전체 모금액에 많게는 50% 이상이 몰리는 12월 대목. 지자체들은 답례품 추가 증정 등 각종 이벤트를 내걸며 기부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답례품 내용도 좀 증량을 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부자들에게는 감사 사문도 보내면서 올해도 꼭 좀 기부 좀 해주시라고. 지난해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187억 원. 올해는 모금액 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의 0.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전액 공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30%의 답례품 되다 보면 지역의 이제 답례품 업체에서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되기 때문에 정치권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전남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17위로 꼴찌였고 도민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전남에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을 식량 안보를 지키는 식량본부로 만들고 철강과 석유화학을 친환경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 산업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국비 7,582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60억 원, 8% 증가한 것으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K디즈니 인재 양성 거점 기관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춘천만 1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등입니다. 특히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가 1,722억 원으로 대폭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를 줄이고 시 정책 방향에 맞춘 전략적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처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첫날부터 많은 시민이 몰렸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빚 없이 시 세입, 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관광 수입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첫날,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침부터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창구 운영 1시간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쓸 수 있는 순천사랑 상품권 20만 원을 모든 시민에게 3주 동안 지급합니다. 도서부터 먹거리까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값이 꽤 비싸더라고요. 책을 좀 몽땅 샀으면 좋겠어. 쌀 한 40kg 사고 김장 처리돼가지고 양념 좀 사고 그러려고.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올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효과를 봤던 만큼 이번 지원금이 연말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합장 한번 받았을 때도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순천시에서 또
고맙게 또 지급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580억 원. 순천시는 빚을 내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등 관광 수입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행사와 공모사업 참여를 줄여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국가정원 수입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입 수입이 증가하고 지방세도 증가를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 등 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13,000여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모두 마친 광주와 달리 전남도는 귀화간을 도의회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15억 원의 분담금마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출범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의 경우 광주, 전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남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648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2026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화순군과 완도군이 우수 등급에 포함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전남형 인구 활력 전략을 정립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과 다양한 인구 정책을 비롯해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지난 1년은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학교 교육도 예외가 아닌데요. 비상계엄이 흔들어 놓은 학교 현장, 그 변화의 기록들을 안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총을 든 군인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은 학생들의 눈에도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곧이어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는 고3 학생 74명이 참여한 시국 선언문이 내걸렸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5.18을 겪었거든요. 고2 때. 그때도 정말 학생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혼란한 국정 1년은 학교 현장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학생들은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직접 헌법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학생들과 민주주의 가치를 토론했습니다. 헌법을 아예 몰랐는데 한 개씩 안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는 게 재밌어요. 전남의 학교장과 직속 기관장들도 헌법학자의 강연을 들으며 올바른 민주주의 교육 방향을 고심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남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교육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인용하던 순간 학교는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삼아서 좀 더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새기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정치적인 투입이 돼서 좋은 산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비상계엄 이후 1년.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남의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찾아가는 헌법 교육과 학생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아시아 의청소년 헌법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 비상계엄이 남긴 과제를 기억하며
학교 현장은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새로운 여수시 마스코트의 공식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선호도 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마스코트의 명칭을 장군이와 오동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마스코트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무안황토 갯벌랜드 탐방다리 종점인 마갑산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예산 약 230억 원이 투입되는데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업 부지 중에서도 핵심 부지를 3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작부터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준공된 무안 갯벌 탐방다리. 지난 2022년 3월 다리의 종점인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 경관 산책로와 목재타워를 조성하는 예산 230억 원짜리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사업 계획 부지는 8만 5천여 제곱미터, 모두 9필지로 특히 경관 산책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 산책로는 이미 설계 용역에 돌입했고 목재타워도 내년 1월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안군이 확보하지 못한 부지는 19,000여 제곱미터, 사업 부지의 22% 수준입니다. 무안군은 당초 이 부지에 산책로와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3년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투자 심사를 받아 실시 설계, 시공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겁니다. 소유주와 협의하지 못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미 사업 기간이 1년 넘게 미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실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냥 이걸 늦출 수가 없어서. 문제는 이처럼 절차를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하다 부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기간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확보를 우선시하는 이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전 절차 이행할 때 사유직도 이렇게 끼웠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면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지 확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주들, 경기도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들로 공교롭게도 사업 승인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관광지 개발을 놓고 알박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